청문각 정권이 들어와서 20대는 20대대로 취업이 안 됩니다. 또 30대 취업인 중에서는 거의 한 10%, 20%대는 다 비정규직입니다. 또 40대는 이제 자식들 교육, 또 집을 구입하는 문제, 또 50대는 이제 비정규직 자식한테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한번 뭔가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2만 불까지 오면서 해왔던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파라다임이나 또 새로운 정책이나 또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한 대책들이 많이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게서 이제 뭐 과거의 유심이라든지 통합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야권의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문재인 진짜 부상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선에 오르실 경우 그 PK 바람은 어느 정도나 예상합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선배가 본선에 오를지 안 오를지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대신에 이제 문재인 실장님 같은 경우가 야권 통합,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여당이 만약에 보수다 또는 야권이 진보다 이런 나눔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선배는 지금 현재로는 야권을 어쨌든 단일화시켜서 야권을 통합시켜서 야권을 연합하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 때 야권 때 여권이라고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표가 분산된다. 이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이분이 다음에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그건 그 다음. 근데 일부에서는 그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바람이 미풍에 그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선배가 미풍이냐 강풍이냐 이거는 정치권에 정치 과학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검증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 그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뭐 과정이나 또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또 지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검증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살아왔던 과정 자체가 하나의 씨앗이 계속 자리어가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뭐 우리가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 알듯이 그분이 살아왔던 과정 자체가 뭐 검증이면 검증이고 또는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이제 전반적인 5년 동안 뭐 비서실장, 민정수석 이런 걸 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상당한 교감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해봤다는 경험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볼 때는 검증이 됐다 안 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분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그 총대전에 직접 출마하실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운명이겠죠, 자기가. 자기 처음에 내는 것처럼. 만약에 국민의 욕구가 그분이 대선에 출마해서 대한민국을 하면 어떤 식의 시스템이든 예를 들면 집권 권력을 갖고 있는 단일제 하에서는 관료들이라든지 또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5년 단위는 들어와서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이 행정 전체를 파악을 하면 2년 정도만 하고 나면 행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전두환 씨가 정권을 그만두면서 독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5년 단위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는 정상인데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분 국가에 맞는 사회적 전반적인 틀을 못 내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본인이 이런 틀을 바꾸겠다 또는 어떠한 이런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부산이나 어느 지역에서라도 야권이 단일할 때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씨가 뿌려지면 그분을 추대할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야권 통합이 이슈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볼 때 어떤 식으로 연합이든 통합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 뭐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욕망입니다. 또 100만 밀란 그 윤석열 선배가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이 국민들한테 비전을 준다는 또 어떠한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리드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개발 독재라든지 이런 데 편향되어 있고 민심의 밑바탕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로 아마 여당이 평가받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야권이 단일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우 이사장님이 2012년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출마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부산 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계기는 두 번 제가 그 지역에 김무성 씨하고 떨어졌지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제가 빚도 갚아야 되고 또 그때 아마 2008년도 총선 때 총선 전에 그 해 1월달 대통령께서도 이제 2월 28일 그만두시고 저도 이제 체육정보관 이사장을 1월 말부로 그만두고 했을 때 정영이 아마 청와대에서 불러서 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하시면서 저 씨는 2008년도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2008년도에 무슨 출마 민주당으로 할 거냐 무소속으로 할 거냐 할 때 제가 부산 쪽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때 정동영 씨가 떨어지고 나서 너무 많은 표 차이가 났고 또 민주당이 다시 한계를 보였던 지역주의의 한계를 보였던 그런 입장이어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대통령께서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혹시 내 이름을 많이 걸고 나오면 다음에는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순간 저는 대통령 인기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뭐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은 참 떳떳해서 자기가 남쪽의 사회에 반드시 평가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출마 결심을 하면서 산소에 가서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전혀 변함없는 모습들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멍하니 있는 그 동네마다 한 10년씩 3, 4, 5일에 앉아서 아무런 낙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고 대한민국 2만 명 국가에 걸맞게 경쟁에 저도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뭐 미기살이지고 이러지를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크게 내가 뭐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하는 건 다음 문제지만 우선은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즐거움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주는 것이 정치인데 그런 분들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출마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지금 아마 지역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또 어떤 정책을 펼치신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정치라는 것이 국회의원 되려고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를 하려고 국회의원 돼야죠. 지금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대다수가. 근데 국회의원을 몇 번씩 이래 하면서 직업화되어 있는 선배들이나 동료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꿈과 행동을 소신있게 하는 비중, 또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모습을 비주면 그걸 자기는 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을 입문하면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내에 억울한 민의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들어서 그거를 법으로 고쳐야 합니다. 법이 잘못돼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듣고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지역에서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고치라고 지역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이나 호남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이지 주민들에게 그런 걸 들어서 법을 고치는 노력을 하는 국회의원은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수도권에는 일부 의원들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혹시 이제 뭐 제가 동원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지역에 가서 민원을 나고 민원을 듣겠다.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은 바라는데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구의원이나 이런 이제는 시의원이죠. 시의원을 정당 공천제를 없애자 하는 그런 전문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시의원, 구의원을 없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은 이게 잡음이 많지만 어쨌든 이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 좀 더 시간이 한 1, 20년 정도 더 흘러야지 이게 정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분들의 모습들이나 또 그분들이 하는 행위나 또 선거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시의원이나 뭐 이런 걸 없애자 구현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공천제도를 없앤다라고 볼 때 공천을 없애면 어떤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 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내려오면 그게 줄 서서 고봉되고 막 줄 서가지고 국회의원 가는데 무 따라다니고 하는 모습이 없어지겠죠. 오히려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서로가 어떤 정당이 있기 전에 주민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양쪽 정당이 어느 정당이든 양쪽 정당이 구의원이나 시의원 공천을 그대로 갔을 때 저는 저 지역에 공천을 안 하겠다라는 선언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 300조 국가 예산에서 각 국회의원들마다 자기 지역에 물론 다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소모성 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로를 안 놔도 되는데 도로를 놔줌으로써 내가 표를 얻겠다. 뭐 옛날 과거의 형식의 이런 거를 좀 줄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줄이는 운동을 국회의원들끼리 뭐 본부로 만들어서 운동을 벌이면 300조 예산 중에서 한 15조는 전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노인들이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가 이만큼 올 때까지 진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참 소외됐겠죠. 이런 분들은 없는 일이라든지 또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는 운동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